세 번째 강의 넘어갑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결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 결혼하기 전에 생각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결혼은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보면 명절이나 이럴 때 집에 고향 같은 데 가면 대개 어른들이 야, 너 언제 결혼하냐? 그런 얘기 많이 묻잖아요. 응? 그래서 막 지겨운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원가족, 나의 부모님과 나의 삶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결혼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혼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냥 결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무한정한 긍정적인 생각, 우리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결혼에 대해서 무한정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알고 나하고 맞는 사람인가, 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알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데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 대화. 그렇죠.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서로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단점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낄 때 상대방하고 솔직하게 내가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결혼은 로또가 아니다는 거예요. 결혼은 로또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그랬어요. 우리 부부는 로또를 맞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결혼을 잘하셨어요? 여러분, 로또 한 번 맞으면 보통 몇십억 몇백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로또가 어때요? 로또는 안 맞는 게 로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안 맞는다는 거야.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로또. 로또가 안 맞듯이 부부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신데렐라 얘기 많이 알죠. 왕자님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해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신데렐라 또는 왕자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정말 왕자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어떤 공주님 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좋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자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결혼하려고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공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거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자님은 공주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요. 공주는요, 왕자님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보통 평민하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평민하고 결혼하면 이건 사건인 거예요. 일본의 공주가 평민하고 결혼하다 막 난리 났었잖아요. 영국에서도 왕자가 평민하고 결혼한다 막 난리 났고, 왜? 그러지 않는 거거든 원래. 안 그래요. 귀족은 귀족끼리 결혼하고 평민은 평민끼리 결혼하는데 안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이렇게 막 뉴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제일 행복하냐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학력, 자신의 경제, 자신의 삶과 거의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갖춰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모든 나와 다른 것의 뒤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 백화점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항상 끈으로 달려가지고 가격표가 있잖아요. 가격표 보면 이렇게 비싸. 그렇게 우리 놀랄 때 있잖아요. 모든 것엔 가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나하고 좀 많이 다른
돈 많고 어떤 많은 것을 갖춘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격표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부모님이나 또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 돈이 많은 그런 가정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 괜찮잖아? 뭐 그렇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요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돈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컨트롤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주입식으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래서 따라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할 때 서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가정 가운데 많은 경우가 자녀들을 부모님이 뒤에서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면요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다음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일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자녀와 얼마든지 대화하고 자녀들에게 의견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는 바로 부모님의 슬하에서 떠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의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의논을 할 때 옛날 같으면 어때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론을 맺어야 할 때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의논하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모님에게 의논했는데 이제는 결혼하면요. 그 의논의 대상이 부부인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의논을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결론이 맺혀질 때 그 부부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옛 원가족에 자꾸 가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꾸 남편에게 아내나 서로 의논하지 않고 자기 부모님에게 계속 의논하고 거기에서 움직이면은 상대방은 상당히 허전한 거예요. 뭐지 나는? 내가 배우자인데 왜 중요한 그런 걸 할 때마다 부모님에 가서 하지? 왜 그래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여전히 어떤 경제적인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계속 뭐 돈을 대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되게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너 돈을 대주니까 넌 나를 따라와야 돼.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자녀들하고 어떤 그런 연결된 끈이 있다는 거죠. 가격표가 붙어 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부부가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결혼 상대 인품을 눈여겨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보죠? 뭘 제일 먼저 보셨어요? 처음에 외모를 봤어요. 뭘 보셨어요?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나.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나. 그리고요. 내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해주나. 내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해주나. 그러니까 뭐예요? 다 뭐죠? 나한테. 나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쁘잖아. 그럼 마음에 들어. 내 안에 있는 결정이죠. 그죠? 또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고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해주고 이게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외적인 부분, 어떤 드러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잘 보는데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여자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얼굴 보지 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 라고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 속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말이 돼?
그래도 이뻐야지. 응? 대개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각에 남들이 그렇게 말한 인품이 중요하다?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지금 이제 36년 차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인품이에요. 인품. 사람이 예쁘고 멋있게 생기고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으면 처음에는 좋아요. 결혼할 생활할 때, 연애할 때. 그런데 10년을, 20년을, 30년을 어떤 모간한 부분으로 나를 계속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곳 같은 드라이버 같은 걸로 나를 계속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송곳으로 나를 계속 찌르는 거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시간만 되면 찌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려고 그러겠지. 그 시간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는. 나는 너무 힘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 상한 마음 이런 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찌르는데 정작 자신은 내가 찌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는데,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품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똑같이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마음의 여유가 없죠. 서로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둘 다 상처가 있고 둘 다 고슴도치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가 둘이 만나면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상대방이 저런 아픔이 있구나. 나도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픔을 서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뭐 필요 없는 그런 옛 이야기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대개 이제 그 연애를 하다 보면 그 남녀 가운데 옛날에 사귀었던 연애했던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난 누구하고 사귀었거든. 근데 결혼할 때 대개 보면 그 신혼여행 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솔직한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 같다고. 난 당신한테 감추고 싶은 게 없다고.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그 앞에서 그냥 들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연애가 있었다면 어때요? 그건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게 밝혀졌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내 말로 얘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긁을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상한 마음들,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아픔이 있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난 참 어렸을 때 힘들었다. 되게 어렸을 때 얘기니까 뭐 큰 문제 없죠. 어렸을 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걸 들어주면서 서로를 이제 품어주는,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품을 갖고 잘 갖추어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겠다.
3페이지로 안 넘어갔었네요. 네. 다음에 결혼 상대 가족 관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 부모님이나 상대방 형제들과의 관계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되게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상대방 가족들 가운데 관계가 어떤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성품이나 인품을 알 수 있는 그게 바로메타예요. 되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계가 참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참 좋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은 대부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가정은 앞으로 내 가정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죠? 되게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부모님이 그런 가정은 나중에 내 가정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이유가 뭐죠?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죠.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이건 스스로가 정말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관계가 안 좋을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결책은 대화에 있다는 거예요. 대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관계가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마음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안 좋았던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어떤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갈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품어주는 거죠. 거기까지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잘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잘하면 정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결혼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뭐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많이 갖춰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잘 품어주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고 하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못하면 정말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 뭐예요? 그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상처가 있고 내가 막 힘든 게 있는데 상대방도 그런 상처가 있어서 서로를 막 더 찌르고 서로를 막 더 비난하고 서로를 막 더 힘들게 만들면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상대 가족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부모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부부 중심의 삶을 살면서 모든 중요한 대화를 부부 가운데 하고 그리고 부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